네, 요즘 디지털 의료기기가 3세대 신약으로 불리면서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아직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1호 디지털 의료기기 조만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실 뭐 이게 업계에서는 친숙한 용어긴 하겠지만 디지털 의료기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제품은 없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게임으로 이제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ADHD를 치료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오히려 ADHD를 치료하려면 게임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게임의 형식을 띤 치료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이제 미국 회사 아킬리 인터랙티브사의 제품인데요. 네. 이게 ADHD용 치료용 소프트웨어의 한 장면입니다. 약간 미국의 유명한 콘솔 게임 느낌도 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엄연하게 FDA 승인도 받은 치료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ADHD와 감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 소아가 네. 이걸 한 일주일에 5번 정도, 어. 30분씩 한 달 했더니 그 주의력이 향상됐다, 이런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30분씩 치료하는 게 사실 이런 게임이라면 치료하는 시간을 또 즐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도 즐겁겠죠, 이런 그러니까요. 시간이.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개념인지 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용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게 어디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둘 다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가요? 치료를 하는 개념, 뭐 치료제다, 신약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엄연히 디지털 치료 기기가 식약처에서 정해준 올바른 표기입니다. 네. 네, 정확한 정의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지고 질병의 치료, 효과, 관리를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해당 기기 특징상 아까 뭐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대면 진료와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불면증이나 우울증 외에도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결합해서 혈당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인슐린 용량을 관리해 준다던가 네. 뭐 난소암 환자가 쓰는 고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위한 기기가 외국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편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그럼 이미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곧 1호 제품이 나온다면서요? 약간 외국보다는 약간 속도가 느린 상황이긴 한데요. 네. 곧 1호 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후보가 2개입니다. 웨이트란 회사의 필로우 RX라는 제품과 네. 에인메드의 솜즈라는 2가지 제품입니다. 이제 재미있게도 이제 둘 다 동일한 질환과 관련이 됐습니다. 네, 불면증 치료용 앱이고요. 최근 식약처가 통합심사, 평가,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 신속 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 기간이 45일 이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빛을 볼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심사만 사실 1년이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2월 정도면 나오는 거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확 대폭 이제 기간이 줄은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두 회사 다 상장사는 아닌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상장한 제약사들이 이 회사들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네. 웨이트 같은 경우가 한독이 투자하고 있죠. 그렇군요. 일단 상용화만 된다면 뭐 상장까지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약사들이 이 분야에 특히 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글로벌에서는 이쪽에 투자한 지가 상당히 꽤 됐습니다. 이제 우리 백신으로 잘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 기억하시죠?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뭐 노바티스, 사노피 같은 빅파마들이 개발 파트너십이나 M&A를 통해서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국내 제약사도 이제 2020년부터 뛰어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동화약품, 대웅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뭐 하인, 뉴다이브, 휴레이, 포지티브 같은 작은 회사들에게 막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한독 웨이트, 뭐 한미약품, 디지털팜, SK 바이오팜은 미국 회사인 칼라 헬스까지 이제 투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네요. 네, 보니까. 아무래도 얼마 안 된 그런 분야라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2025년에 5,288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DTX 시장 사실 성장성도 그렇고 투자 규모도 지금 보셨다시피 대폭 늘어가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업계가 개발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성공을 하고 그런 분야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은 질환인데 여러 개가 막 개발되고 있다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 질환에 대해서 개발이 이미 돼 왔고 써온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역으로 또 수입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된다 이게 아니고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전문가분 코멘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용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귀찮다. 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그런 디지털 치료기기들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한 군데서만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중복해서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이미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제품도 들어올 거거든요. 이들하고 또 싸워가지고 이겨놔야 돼요. 예, 지금 뭐 들어본 대로 오늘 국내 1호 디지털 의료기기 출시를 앞두고 사실 관련 시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본 부분이 있었는데 산업 자체가 유망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앞서서 마지막 이 전문가 인터뷰처럼 사실 각 기기의 역량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자세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업앤 이슈 김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